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너무 높은가 봐. 박찬욱 감독은 언제나 금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금기가 치명적인 매혹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표현의 방법을 연구하죠. 그래서 교양 있는 변태라는 별명이 찰떡이다 싶을 정도로 금기를 향한 그의 연구는 정말로 집요하고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찬욱 감독이 금기 자체를 긍정하거나 아름다운 것으로 찬미하기 위함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긍정하고자 하는 것은 금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기에 매혹되는 과정에서 인물들이 보여주게 되는 인간의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기를 이용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이처럼 박찬욱은 금기를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화에는 한 가지의 분명한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금기를 선택한 거의 모든 인물들이 결국에는 금기를 선택한 대가로 파멸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수키. 물론 아가씨의 히데코와 수키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부당한 상황에서는 오직 금기만이 유일하고 정당한, 그래서 불가피한 저항의 도구였으니까요. 박찬욱 감독은 그런 아가씨를 제외하면 언제나 철저하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인물들마저도 결국 금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며 구원이란 금기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금기의 세계 바깥에서 삶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걸 거듭 말해왔었던 것이죠. 제가 했어요.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마침내. 그가 금기에 관해서 구축해 왔었던 그 단단한 원칙은 이번 헤어질 결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준과 설애가 서로에게 이끌리면서 여러 가지 금기를 어기게 된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파멸로 향할 것임이 사실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박찬욱의 영화가 단순히 그러한 도덕적인 설교로만 끝나버렸다면 지금처럼 예술적으로 다채로운 색깔은 결코 지니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헤어질 결심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영화가 항상 예술적으로도 매혹적이었던 이유는 그러한 도덕적인 원칙은 확실하게 그어두는 동시에 그 금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생의 비극성을 애처롭게 긍정하며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찬욱의 인물들이 선택하게 되는 금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잔혹함을 마주했을 때 그런 현실에 정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는 발버둥에 차라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의 잔혹함에 공감하는 관객들은 그 인물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이 처해 있는 비극에서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금기를 선택한 것은 특별하게 탐욕스럽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현실 앞에서 똑같이 무기력한 애잔하고 슬픈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때문에 헤어질 결심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인물들이 선택한 금기가 과연 그러한 불가항력인가 아니면 단순히 욕구 충족을 위한 일탈인가의 여부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헤어질 결심은 금기의 선택이 불가항력임을 너무나 선명히 보여줬었던 지난 작품들과는 다르게 해준과 설애가 선택하는 금기가 둘 중 어느 쪽인지 이번에는 굉장히 불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테마가 안개인 것처럼 그리고 진짜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이는 원전처럼 그들의 금기는 단순한 욕구 충족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원을 위한 발버둥인지 그 진실은 서스펜스의 외피를 입고 결말이 다가올 때까지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게 되죠. 때문에 전작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선명한 충격은 이번 헤어질 결심에서 비교적 느슨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작품이 그의 이전 작품들과 같으면서도 또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선명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영화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들어서며 마침내 해준과 설애의 선택이 단순한 욕망 추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해 내밀 수 있는 단일한 구원의 금기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박찬욱의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영화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야, 아니면 영화의 잔상이 이상하게 아른거리는 며칠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헤어질 결심의 매력은 바로 그러한 불명확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몰라 애를 태우는 것처럼, 눈빛과 행동에서 사랑의 증거가 새어 나오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확언은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영화는 잡힐 듯 말 듯한 불안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게 되죠. 헤어지기로 결심을 해야 할 만큼 간절한 사랑임에도 사랑을 위해 금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파멸을 맞이할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 파멸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만이 자신의 단일한 선택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야기. 헤어질 결심은 구원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눈을 감은 채로 그 구원에 기꺼이 몸을 맡겨보는 인간의 비극적인 순수함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죽음마저 각오한 채로 무언가를 염원하는 비극은 그것이 금기를 동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숭고함을 담게 되니까요.